Sony? Yeah. So when I was in PSV, I also looked to him, yeah, of course, role model. It's amazing, 베르바인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덜란드의 신예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이야기는 이미 오래된 추억입니다. 토트넘에서 팀에 녹아들었다는 첫 번째 흔적은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Sonny. 베르바인은 전형적인 폭발적 유망주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경기장에서 다소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한국어를 배우던 장면을 통해 그의 본래 성격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Stevie has the easy ones. See you in Korea. Say 안녕. See you in Korea. What's the name? What's You can't even speak English. 하지만 베르바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손흥민에게처럼 웃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모욕하는 상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댓글이 자주 달렸습니다. 토트넘 영입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클럽은 선수뿐 아니라 선수의 가족을 관찰합니다. With Stevie, we found somebody who is probably the perfect scenario. He's young, he can improve, but also he's won titles, good family behind him, and he ticks the boxes of everything that we're looking for. This we take both. You take both. So I think my parents will stay here, and I think the other one. What, your parents staying there? 가족과 함께 있는 베르바인의 모습은 마치 동네의 어린 청년처럼 앳돼 보였고 순박해 보였습니다. 축구장에서 야수성을 보인 선수들 중 상당수는 아버지 앞에선 어린 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irst game against Man City. Is it so? What a game. Normally I play on the PlayStation, that kind of games. 토트넘의 영입 정책에 왜 인성이 포함되는지는 다음 영상인 솔로몬 편에서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베르바인의 출발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그 어떤 기대주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맨시티전에서 득점을 기록했고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That is absolutely incredible on debut. Tottenham Hotspur 1, Manchester City 0. EPL 신인이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미래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 My debut and score against Manchester City, it's unbelievable. Can't stop smiling, to be honest. It's such a big day. It's such a big moment, though, isn't it? Yeah, no, it's unbelievable. It's fantastic. 베르바인은 199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수리남에서 온 이민자들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수리남은 과거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이는 네덜란드 대표팀에 수많은 수리남계 선수들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사실 수리남이란 국가가 없었다면 네덜란드 대표팀을 어떻게 꾸렸을까 싶을 만큼 수리남 출신들은 오렌지 군단의 핵심입니다. 굴리트, 세도르크, 클로이베르트, 다비즈, 반다이크에 이르기까지 한 명이 은퇴하면 또 다른 슈퍼스타가 등장하며 오렌지 군단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공통적인 느낌을 아마 모두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린 프랑스의 이민자 2세 선수들과 달리 베르바인은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막내를 어떤 방식으로 키웠는지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실제로 맥주를 마시진 않았지만 가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에게 장난스러운 사진을 남기곤 합니다. 그의 출발은 손흥민처럼 아버지와 함께한 축구입니다. 아빠가 공을 공중으로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통해, 발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컨트롤하는 방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의 재능은 시작부터 놀라웠고 손흥정 씨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긴 역부족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동네의 작은 아카데미인 ASC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아버지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제법 풍족하게 자랐다고 해서 그의 집이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에게 메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한 돈이 모이자 온 가족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면은 바로 그가 예약한 호텔입니다. 그는 바르샤 선수들이 묵는 호텔을 예약했고 호텔의 컴퓨터실에서 10살 베르바이는 축구의 신과 조우합니다. 축구 유소년 아들에게 메시를 보여주고 싶다는 감정을 가진 아빠는 아마 지구상에 100만 명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중 일부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일부 중 극소수는 성취를 하게 됩니다. 베르바인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꿈을 꾼 사람이었고 행운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하자마자 가족의 보금자리를 살핀 베르바인은 자연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사랑이 만들어낸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메시를 만난 일화는 집으로 돌아온 베르바인에게 동기부여의 원천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모든 네덜란드 아이들이 꿈꾸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약스 아카데미의 테스트였고 베르바인은 한 번에 합격하는 저력을 보입니다. 드리블 킹의 서막이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아버지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베르바인이 아약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아들을 바래다준 존재는 당연히 아버지였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집으로 데려오는 것도 아버지의 몫이었고 일이 없는 날이면 때때로 차에서 잠을 자며 아들의 훈련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삶에는 오직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대부분을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가족이 겪은 첫 시련은 아약스의 경영진 한 명과의 마찰이었습니다. 현재 그 이유를 소개하는 문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베르바인의 아약스 생활은 조기에 종료되었고 그의 다음 팀은 한때 우리에게 국민 클럽이었던 PSV 아인트호벤입니다. 히딩크, 반 니스텔로이, 박지성의 팀이었던 아인트호벤은 한국에선 아약스를 넘은 인기를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의 축구를 위해 자신의 일상을 희생했고 베르바인의 여정은 17세 대표팀에 합류하여 유럽 챔피언십에서 골든 플레이어를 수상하는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네덜란드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어 유럽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는 것은 곧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축구인들을 배출한 국가이고 투박하던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이끈 사람들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럽에 잉글랜드 축구만 존재했다면 지금도 EPL은 영국인만 시청하는 로컬 스포츠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베르바인을 향한 유럽의 쟁탈전은 불이 붙었고 승리는 토트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포지션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던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라난 대부분의 선수들과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법률가의 아들 요리스를 포함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선수들과 비교적 긴밀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상기하면 사람은 최소한의 결이 같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끌린다는 이론의 신빙성을 제공합니다. 베르바인의 축구화에는 수리남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민자 2세이고 수리남이란 국가의 애정을 느낄 만큼 자주 방문한 장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수리남 출신입니다. 축구화에 국기를 그려넣기에 그 이유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부츠에 수리남 국기를 꽂은 이유는 부모님 두 분 모두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내 삶의 큰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유럽에 체류한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에게 독일인이나 영국인의 흔적이 보이시나요? 해외에 오래 체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고국에만 있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애국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조국이란 내가 태어난 나라 이전에 말 그대로 내 부모의 나라이자 내 부모를 만든 문화라는 의미가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영국에서 태극기를 짊어지고 살아가던 손흥민을 롤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In PSV, I also look to him. I'm also left winger, and he's left winger, and he scored a lot of goals. So, yeah, of course, role model. It's amazing, before you look to him on TV, and now you play with him. And me and Sonny, we are very good friends. We have good relationship. So, yeah, it's nice to play with. 그는 손흥민의 득점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롤모델과 함께 뛰는 것에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손흥민의 롤모델들에는 PSV 출신의 반 니스텔로이, 박지성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이 흐르자 PSV의 신성이 이번에는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연결됩니다. 애석하게도 베르바인의 바램은 현실이 되진 못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득점력에 닿지 못했고 토트넘 경력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새삼 유망주의 성공이 얼마나 높은 난이도인지 여전히 토트넘에 뛰고 있는 손흥민의 성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특권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는 베르바인의 리턴이었습니다.
재밌게도 그에게 필요한 한 스푼은 그의 롤모델 손흥민의 특장점인 슈팅 정확도와 포지셔닝입니다. 축구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만났고 유사점과 차이점 속에서 무수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적어도 10살의 메시를 만날 확률에 비하면 지금의 베르바인이 다시 비상할 가능성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남은 그의 경력과 상관없이 가족에게 베르바인은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영원의 시간도 그들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